전국 20개 의대 병원 교수들이 앞으로 매주 하루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휴진이 아니라 당분간 매주 하루 쉬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수도권 대형 병원 빅5도 휴진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응급 환자는 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꾸준히 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 사흘 뒤인 30일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다음 달 매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받고 있는 고령층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가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폐렴 같은 게 위험한 병이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진료 안 받으면 잘못되니까. 저는 경북 영천에서 왔는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예약 날짜에 내가 제대로 못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서는 좀 걱정은 돼요. 전국 20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매주 하루씩 휴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와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진료하겠지만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외래 진료나 수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2달 넘게 주당 7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고요. 앞서 지난 22일 40개 의대 병원들이 사정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추진하자는 방침을 정한 뒤 각 대학병원과 수도권 5대 대형병원이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절반인 20곳 의대는 일회성 시위가 아닌 상시적인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는 아직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다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위법한 건 아닌지 검토에 나섰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 발표할 경우 휴진을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수들의 사직서 처리를 미루던 일부 대학병원이 사직서 접수를 시작하면서 의료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틀 뒤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강경한 요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전국 방향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회담 의제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영수회담. 민주당은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기회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 논의했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다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정 갈등이 의제에 오를 거라 전망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민생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죠. 네,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민주당의 압박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연속 20%대 초반에 머물며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영수회담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모멘텀을 찾겠다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에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레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전국 방향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회성 회담을 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강릉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경남 거제에서는 선박 화재로 작업자 4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맹렬히 뿜어져 나옵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강원 강릉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 어디 미사일 떨어졌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까만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헬기를 포함한 소방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40대 직원 등 2명이 다쳤고 건물 2개 동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으면서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압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엔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4,500톤짜리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여성 등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모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양주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에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트럭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4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도심 곳곳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백합과 장미, 튤립까지 형형색색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 사이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꽃길도 걸어봅니다. 간만에 일단은 화창하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더워서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야외 데이트 한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때이른 초여름 날씨,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봅니다. 그늘 아래에서 떼약볕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맑은 날씨가 반갑습니다. 더울 때 재밌어요. 또 다른 꽃을 만나보고 싶어요. 해바라기 멀리 퍼질 때 기분 좋아요.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꽃향기 많이 있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해서 좋습니다. 날씨는 뭐 짱이죠. 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향 꽃박람회에는 오늘 하루에만 6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도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았습니다. 경북 김천은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고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의 경우 역대 4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사가 더해지면 기온이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서 어제보다 덥고 내일이 더 덥고 이렇게 되는데 기상청은 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등 중국 전기차들의 신기술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임직원 1000여 명을 보내 중국 전기차 시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전시장. 차량에서 갑자기 프로펠러가 나오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과 전기차를 합친 샤오펑의 컨셉트카입니다. 샤오펑은 이처럼 도로를 달리고 하늘도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那么面对着越来越多的交通拥堵以及需要更多效率的场景的时候，所以说飞行汽车就应运而生。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史上最宽的开门空间到底有多宽?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하도록 만들어 앞뒤 좌석이 마주 볼 수 있는 이 차는 오는 7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유명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은 한 번 충전으로 710km 주행이 가능한 1억 원대 7인승 전기차를 전시했습니다. 지난달 1일 판매를 시작한 이 차량은 3년 전 현대차가 매각한 베이징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한 자동차 기업은 80여 곳, 최초 공개 모델은 117개에 달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모인 치열한 전기차 기술 가격 경쟁의 각축장이 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번 모터쇼에 임직원 1000여 명을 보내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6%, 판매량은 32만 대에 불과합니다. 国产车它的性价比，包括它的配置都是很高的，去把这个车型，做得更加符合我们中国的消费者的喜好。 현대기아차는 저가형 전기차인 EV5와 고성능 전기차들을 앞세워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